자신이 특별한 인재라는 자신감만큼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유일한 것은 없다. 데일 카네기의 명언으로 오늘 특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네, 박수 소리가 더 힘찬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강은 1시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과 6급 내용을 중간에 이렇게 믹스해서 같이 들려드릴 거예요. 자, 함께 오늘 특강의 목차 순서 한번 볼까요? HSK 마무리 학습법을 알려드리고요. HSK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풀이 방법 및 고득점 학습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판징 라오씨와 함께 이 기출문제 부분만큼은 원어를 더 많이 리얼하게 들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 HSK 마무리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단 HSK 4급 응시생분들 잠시 손 들어보세요. 4급 응시한 적 있다. 5급 응시생들, 네. 자, 이제 6급 응시생들, 6급 과거에 시험 본 적 있다. 그렇죠. 네. 몇 분 계시고. 그래서 5급에 대한 그 자격증 취득 현황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4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분들, 또 5급에서 6급 올라가실 분들, 또 6급 이미 취득했지만 점수가 살짝 원하는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공부하려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자, HSK 마무리 학습법 들어갑니다. 우선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내용은 지금 메모를 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험이 2주에서 4주 정도 남겨진 시점, 바로 이번 주 오늘 기준으로 시험이 2주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4주 전에는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3, 4일에 한 회씩 푸시고요. 그리고 그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 내용 가운데 틀린 문제만 인강으로 1.2배속 또는 1.4배속으로 빠르게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의고사 문제집 중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 가운데 좀 나는 난이도 낮은 것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국인 선생님이 쓰신 모의고사 집필서들, 그 다음 난 난이도를 좀 더 높이고 싶고 내가 과연 어디까지 내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 측정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북경 어원대 교재 구입하시면 되고요. 중간 정도 난이도가 북경대 교재입니다. 그 밖에 기본서는 시험 2, 4주 전에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본서를 공부하시는 거는 적어도 2달 이상 남겨진 시점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이해하시는데 문정아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기출문제와 관련된 그 강좌가 이미 있거든요. 근데 그 기출문제 강좌들은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의 단어만 약 5%에서 10% 정도만 교체해서 95에서 90% 정도가 리얼입니다. 시험에 실제 나오는 그 기출문제들이니까 그대로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푸시고 두 번째로는 개념 정리 그리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놓친 개념들은 없는지 한번 쭉 점검하실 때 내가 이미 파악한 내용은 X 표시하시고 아직 덜 파악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옆에 붙여두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놓친 개념 없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띄워드릴게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 바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는 최종 점검의 시간으로 오답노트 위주의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 제가 인강 촬영 중에 또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께 복습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도만 쫙 나가시는데 진도만 나가고 복습을 안 하면 내 걸로 소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만나게 되면 당황합니다. 따라서 꼭 복습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시험 일주일 앞두고 나서는 그 복습이 어떤 복습 위주로 가야 되냐면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에 대한 점검, 오답 노트에 대한 점검 위주로 가야 되겠죠? 자, 새로운 문제는 가급적 풀지 마시고요. 푼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제 비중보다는 과거에 풀었을 때 틀렸던 문제에 대한 점검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답 노트를 통한 복습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든지 틀린 문제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시는데 한 번 볼 때마다 발을 정해 한 획씩 그시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틀린 문제는 5번은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최대 10번. 발정이 10개가 그려질 때까지. 한 번 볼 때마다 한 획씩 그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자, 해서 HSK 마무리 학습법 시험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최종 점검으로 새로운 문제 풀기보다는 오답 노트를 통한 복습 진행한다. 다음 미해결 문제는 버리자. 네, 우리 해봐자. 이게 할수 있어. 미해결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보류해놨던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남겨두시고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이 포기라는 단어를 전 좋아하진 않는데 우선순위를 지키는 차원에서 가급적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돼. 이런 거는 계속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일부 동시들은 6급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운 파트로 독해 일부분을 꼽으셨어요. 사실 대다수의 동시들이 6급 독해 일부분을 어려워하시고 저 원어민 선생님도 또한 해설 강의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가 독해 일부분이기도 해요. 독해 일부분에 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요. 독해 50문제 가운데 일부분은 10문제 출제되죠? 그러니까 20% 비중이니까 독해 학습 전체의 20% 시간을 독해 일부분에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틀린 문제 중에서 내가 틀린 문제 중에서 정리를 했는데 어순과 관련된 문제다. 그런 건 복습해도 좋아요. 근데 의미를 파악해서 푸는 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건 패스.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푸시고 복습 반복해서 진행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 당일날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백전백승 하려면 시험에서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럴 때 제일 우리에게 좀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면 자신감의 결여. 나 준비 많이 못했는데 내일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혹은 당일 오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날 잠은 가급적 충분히 주무시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함과 동시에 심호흡도 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지금까지의 그 미흡한 점은 적어두세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가 이런 부분 많이 미흡했다. 내가 단어 암기 좀 부족했지. 내가 어법에 대한 정리를 좀 해뒀으면 하는 후회가 된다면 그런 거 적어두시고 가급적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시고요. 시험장에는 반드시 30분 전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시험 시간 임박해서 뛰어가가지고 시험 보는 분들 치고 잘 보신 분들 없어요. 실력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좀 사전에 일찍 도착하셔서 현장 분위기 적응하고 책상이나 의자 좀 삐그덕거리고 소리 나진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장 분위기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랑 같이 시험 응시하는 응시생들 주변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의 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앞뒤, 옆 대각선에 다리를 떨고 계신 분이 없는지 좀 보셔야 돼요. 네, 그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시험장에서 직접 겪었던 일인데 6급 시험을 보는데 제 대각선 앞쪽에 앉은 한 여자분이 다리를 심하게 떠셨어요. 저는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 친구 다른 분들한테 좀 방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랑은 사실은 거리가 조금 머니까 괜찮았어요.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앉은 여학생에게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듣기 시험 보는데 도저히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다리를 심하게 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왔어요. 이 뒤에 있는 학생이 너무 심하게 화가 나서 막 폭언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리 떠는 여학생은 폭언을 듣고만 있을 수 없겠죠. 요즘 또 개성이 강한 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그럼 112 전화해 경찰서에 전화해 진짜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시험 내용 기억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메모하느라고 저랑 몇몇 학생들 남아있는데 경찰이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중지했는데 그런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당사자는 습관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서 이걸 미리 알게 되면 주의를 주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많이